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 간에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것들 정해놓은 취업규칙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표님들께서는 거의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떤 전문가들이 제공해주는 자료에 의해서만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규칙 같은 부분들은 대표님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통제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규율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취업규칙 같은 부분들이 고용지원금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원금 내에 그 취업규칙을 첨부하는 고용지원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전체를 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계속 나눠 가지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우리 대표님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에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하고요, 복무규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인데 꼭 취업규칙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하지 않고 뭐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정, 정관 등에도 근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 있다면 이 협약이 먼저 우선을 합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취업규칙의 우선 적용 순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용자가 지시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상에서 벗어난 사용자의 지시가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진다. 그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과 위배가 된다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먼저 선행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과 단체 협약과의 내용에서 또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단체 협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과 법률에서 정해진 시행령에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을 텐데요. 그 시행령과 만약 충돌이 일어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우선을 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보다는 그 법률상의 근로기준법에 내어 있는 내용과 시행령이 또 충돌할 수가 있다면 법이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법인 헌법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선이 한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떤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순서대로 지킨다. 그렇다고 하신다고 본다면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가장 먼저 체결을 해 놓으셨을 텐데요. 그 근로계약 부분하고 취업규칙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고요. 또 특이한 사항에 있어서는 직원들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근로자 대표나 아니면 근로자 쪽에서 맡은 어떤 위원회하고 회사하고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 온 규칙을 지켜나가는 방식들이 회사의 안전한 경영과 노사 간에 또 이렇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필히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작년도나 재작년에 쓰시는 취업규칙을 보신다면 이 내용이 빠져있을 확률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취업규칙을 갖다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비치를 하고 게시를 해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가 500만 원씩 부과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보시면 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딱 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개정이 2021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취업규칙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에 비치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보면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거나 사업장 내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대상이라고 이렇게 조항이 딱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준비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과 공유하고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지 이 과태료가 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 문제점을 좀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회사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규칙이 없어서 체계화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제각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과 같은 상황 시 제재의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행이 구두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출장비 등 비용 지출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서식이나 규정 등의 문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마다 다르면 업무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준비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고 하시더라도 이 취업규칙은 정비를 하시고 신고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회사에 비치를 하셔가지고 노사 상호간에 어떤 명확한 그 업무에 대한 복무 규율, 규정 이런 것들 정해놓으면 회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규칙에 대한 그 개론에 대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것만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취업규칙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거의 읽다시피 우리가 다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사항들을 챙길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회사 운영하시는데 대표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또한 재미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